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 사례를 하나 이제 보고 지난 시간에 어, 그러니까 일지에서 투관한 식상이나 재성이 합되는 운에 근데 합이 되면서 어, 삼요절 그러니까 운성으로 삼요절 운성에 놓이면 안 좋은 일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례를 먼저 보시면 책에 보시면은 186페이지가 되시겠죠? 186페이지. 음, 갑진생, 갑진생, 갑진생이시고 병인월, 갑오일주, 갑술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딱 봐도 이 사주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목하고 화의 기운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똑똑한 목화통명 사주다. 당연히 이 병화가 이렇게 인호술에 화가 떠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엄청 강한 거죠. 이 인호술이 이렇게 삼합이 돼 있으면 이게 완전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엄청 강하다. 이 인호술이 만약에 그러니까 인이 이쪽에 있고 진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인호술하고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는 인호술하고는 또 틀리죠. 그리고 5월에 인호술하고 인월의 인호술하고도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이 인호술에 천간으로 병화가 떴다 그러면은 화기가 되게 강하고 조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는 목화통명의 똑똑한 사주이지만 너무 사주가 조열하다. 조열하면은 뭘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일단 그러니까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기쁨이냐? 그 사주가 중화가 될 때, 조우가 맞을 때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우가 맞을 때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수의 기운을 금수의 기운을 찾아봐야 되는데 금수의 기운이 그러니까 드러난 기운은 없고 여기 진중에 있는 계수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조우로서 용신을 봐야 되는 거고 이 사주는 어쨌든 격으로는 식신격이다. 그리고 용신은 진중에 있는 계수를 용신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수를 용신으로 잡으면 금수운이 좋은 거죠. 금수운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을축 뭐 이때 어렸을 때에는 크게 뭐 문제가 없으셨을 것 같고 갑자운에 뭐 천간으로 갑이 와도 뭐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같은 갑이니까. 근데 이렇게 수운이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수를 용신으로 잡았으니까 자수, 계수, 해수, 임수 이렇게 운은 괜찮죠. 수의 기운이 필요로 하니까 이 운은 괜찮은데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이 술대운에 문제가 생긴다. 술대운에는 일단 진술충을 하면은 진중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면은 진중에 있는 개수가 나온 상태에서 뭐 토나 그러니까 토가 천간으로 뜨는 뭐 무토 기토가 천간에 뜨던가 아니면 화나 정화가 뜨던가 이러면은 수가 완전히 말라버리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인호술이 있는 상태에서 술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불씨를 더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무가 어느 정도 조우가 맞아줘야지 이렇게 불밭에 있으면은 나무 자체가 다 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술대운, 천간으로 기토 뜨는 기축년 그리고
경인년 이때에는 이제 대패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잘 나가다가 술대운의 천간으로 기토 뜨는 기축년하고 그리고 경인년에 그러니까 경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경인이 아니고 경신이나 뭐 경진이나 뭐 경자나 뭐 이런 식으로 왔으면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은 또 경인으로 오다 보니까 인이 뭐예요? 술대운에 또 인이다라고 하면은 이 불기가 더 화가 더 살아나죠. 그죠? 그래서 어 기축 경인 이때운에 이제 어 하는 일이 되게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신유 경신 이 운에는 다시 발전하게 되었대요. 신유 경인 경신 운에는 다시 발전하였고 이 보통 우리가 화를 용신으로 잡는데 천간으로 이렇게 신금이 오면은 우리 보통 지금까지는 이렇게 병신합되면 안 좋다, 식상 꺼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 화가 병이죠. 그죠? 이 왕성한 너무 강한 화기를 이 신금이 와가지고 좀 불기를 여기 병, 유는 또 사지니까 신금이 와서 이 불기를 좀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불기를 좀 잠재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유운에는 금생수도 해주고 불기를 좀 잡아주기 때문에 좋다. 경신운도 금생수 해주니까 좋다. 그리고 이 경금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천간에 이렇게 간목들이 있는데 이 간목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불이 안 나려면은 이 격가지들을 좀 쳐줘야죠. 격가지들을 좀 잘 이렇게 쳐줘야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부비적 돼가지고 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계속 마찰에 의해서 불이 나니까 저 천간으로 저렇게 경금이 뜨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런 이제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쳐내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무가 좀 예뻐지고 그러니까 불이 날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불 날 확률이 좀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68세 이제 기미대운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간목 입장에서는 각기 간목이 이렇게 많은데도 기미라는 글자 자체가 오면은 어쨌든 간목은 기미를 보면은 논밭에 쓰러진 나무다라고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포태상으로도 갑은 미의 묘지고 이렇게 합해서 쓰러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미토가 간무경은 천을귀인데 뭐 이게 귀인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축토가 좋지 미토는 조열한 토잖아요. 이렇게 불바다에 이렇게 그 불이 있는 불씨를 이렇게 던져줘 버리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죠? 미토는 역시 불바다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또 진미파 하잖아요. 그죠? 진미파 하면은 개수 나오는데 수용신 기토에 의해서 죽는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기미대운에 언제 죽느냐라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수명성이나 뭐 내가 진짜 안 좋을 때를 보면은 세 가지 조건들을 좀 봐야 돼요. 세 가지는 뭐냐? 대운, 세운, 월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운, 세운, 월운. 이 세 가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나와 그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거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이 대운에서 이렇게 뭐 묘지에 들어간다던가 묘궁이나 삼묘, 절 그런 운에 든다던가 두 번째는
또 세운에서도 일간이 사묘, 절 이런 운에 들어간다던가. 세 번째는 뭐예요? 식신이나 재성이 월에서 사묘, 절에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삼박자라고 하면 좀 그렇죠. 삼위일체라고 해야 되겠. 그것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조건들이 한 세 가지 이상은 맞아줘야 정말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거죠. 정말 안 좋은 일을 겪을 때에는 대운하고 세운하고 월운까지는 봐줘야 된다. 그러면은 대운, 세운, 월운에서 어떤 현상들이 조건이 맞아져야 되냐면 나도 삼묘절운에 들어가던가 또한 천간으로 합의되고 내가 합의되던가 아니면은 내가 내 일지에서 투관한 지난 시간에 배운 일지에서 투관한 그러니까 일지는 내 가정궁이기도 하고 내 몸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일지가 이제 내 몸이니까 내 몸에서 투과하는 그 글자가 식신이나 재성 이런 글자가 되는데 그 글자가 사묘 절에 해당이 되고 또한 천간으로 묶일 때 묶여서 사묘절에 들어갈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미대운에 그러니까 임자년에 기미대운에 임자년에 죽은 거예요. 왜 임자년에 죽었느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임자년이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니까 용신운이어서 이제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용신운이어서 좋네. 임자년이면은 그래도 수의 기운이 들어와서 좋겠네라고 하는데 일단 대운에서 이 기미가 임자를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미 자체가 그러니까 기토는 타김을 시키고 미토 자체는 그거잖아요. 자미천을 하잖아요. 자미원진 현상을 발생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 좋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받아주진 않는 거고 그 세운에서 또 월운에서 보면은 여름에 죽었다고 하면은 여름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임자대운의 여름이면은 어 병오 정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을사 병오 정미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간목 입장에서는 갑오 사지죠. 갑오 사지에 자년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욕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많이 그 들은 욕사충에 걸리는 욕사충 염장의 물상에 걸리는데 염장의 물상에 걸리는데 내 이 식신 이 병화도 자다라고 하면은 절지 태지 그러니까 해 자년이면 태지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식상도 그렇죠. 그러니까 태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임수면은 이 식상에 뭐예요? 해수가 절지인데 절지가 뜨면은 해수가 천간으로 뜨면 임수잖아요. 절지 발동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뭐 문제는 어쨌든 이 일간 입장에서는 이 묘궁에 욕사충이 걸렸다. 묘궁에 욕사충이 걸리는 그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자수 같은 경우도 이 왕신을 촉발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뭐 계속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뭐 진중에 있는 개수 이렇게 약하게 수가 이제 한 점 있으면 뭐 이 왕한 애들이 건드리질 않죠. 뭐 학교 다닐 때 봐도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그냥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존재감 없이 그냥 있구나라고 한 반의 구성원으로서 그냥 인정해주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일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되게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했던 아이가 자기 운이 왔다고 그래서 이 일장들한테 그러니까 고개 이렇게 빳빳이 세우면서 같이 놀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그냥 뭐 아, 귀엽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뭐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왕신 촉발 현상 또한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 자체가 이제 기미대운의 임자년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욕사충이나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그 계속돼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일간 내가 묘궁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용신이 묘궁에 들어가면서 또한 조건이 또 식신이나 뭐 이런 상관들이 그 막힐 때 합거돼서 무기력해질 때 그때에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설명은 쭉 책에 있는 거 읽어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일간묘궁이나 용신묘궁에 식상 막힐 때에는 위험한 거죠. 그렇게 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 이어서 이제 좀 알아봐야죠. 뭐 안 하면 또 서운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무자 일간까지 했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요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그러니까 의미는 그런데 제가 좀 짚어주다가 잘못 짚어준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해가 그러니까 뭐 을축년이다라고 하면은 을축년이다라고 하면은 을축년의 을경합금에 어 있구나 그러니까 을축년이다라고 하면은 뭐 을축대운이다 그렇죠 다시 써보죠 그러면은 을축 을축일간이다 을축일주다 그러면은 축중에 있는 뭐가 있어요 기토가 이제 재성이잖아요 그죠 기토 재성이 천간에 떴어요 그러면은 기가 어떻게 오느냐 이게 뭐 기축년이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기축년이 온다. 기축대운이 올 수도 있고 기축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월로 봤을 때 갑기합토에 갑자을축 이렇게 시작되는데 갑자을축은 아직 기축연의 갑자을축월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축 그러니까 인월부터가 이제 기축년의 이제 시작이니까 갑자을축 병인 이때부터가 기축년의 시작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기운은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은 가지고 오는 거죠. 갑자을축의 기운을 가지고 온다.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갑자을축월에도 좋진 않은 거예요. 어쨌든 갑자을축월에도 좋진 않다. 을목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뭐 이렇게 갑술, 을해월이나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갑술, 을해 뭐 이때쯤에 더 문제가 좀 있겠다. 갑자월은 어쨌든 다른 기축년의 갑자월은 올 수가 없다. 의미상으로는 어쨌든 기축대운의 갑자년은 올 수는 있죠. 그죠? 기축대운의 갑자년은 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기축대운의 갑자년이 왔을 때 문제 생길 수 있고 갑술 을해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크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의미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좀 전달이 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세 가지다. 뭐냐? 대운, 세운, 월운까지는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뭐 무자 하면서 만약에 무자 일주가 이렇게 개수가 재성이 떴는데 개미년이 올 수 있잖아요. 뭐 계사년이든 이런 개미나 계사년이 왔는데 월에서 무오 기미월이 되잖아요. 이 월이 무오 기미월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이제 연하고 월만 이제 받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뭐 손재가 제가 이제 뭐 100% 생긴다. 뭐 여기 연이나 월에 이렇게 또 기토나 무토가 있으면은 그런 현상이 정말 이제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만약에 대운에서 이 개수를 그래도 살려주는 금수 운이면 아주 죽진 않죠. 이 개수가 만약에 경신운이다. 대운은 경신이다 라고 하면은 대운에서는 이 개수가 그래도 개수를 살려주잖아요. 금생수를 해주니까 개미 운에 와도 그 만약에 뭐 100만 원 손해 볼 거 이런 경신운이다 라고 하면은 뭐 한 절반 정도만 손해 보는 거고 만약에 뭐 무오대운이다 라고 하면은 진짜 완전히 무오대운 개미년 무오월이다 라고 하면은 개수는 완전히 날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진짜 뭐 100만 원 잃어버리는 거 다 100만 원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운에서 이 일지에서 투관한 식상이든 재성을 살려주는 대운이던가 아니면 월운이던가 연운이던가 라고 할 때에는 그 흉함이 조금 비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 일어난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대운까지도 이제 봐 주셔야 되니까 정확하게 보려면 대운에서 또 역시 일지에서 투관한 식상이나 재성이 대운에서도 삼요절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봐주셔야 되고 일간 역시 삼요절의 운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도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무자 다음에 뭐죠? 무자 다음에는 그 다음에 기축이잖아요. 기축이면은 기축이면은 기토 입장에서 축은 축중에 있는 개수가 있죠. 그죠? 축중에 있는 개수가 똑같네요.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개미년에 무오 기미월에는 역시 기축일간도 잠시만요. 마찬가지로 기축일간도 손재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대운에서 만약에 대운에서 뭐 개해대운이다. 뭐 임자대운이다. 라고 하면은 뭐 이런 모 기미월에 손재는 생기겠지만은 그 흉함이 뭐 100%는 아니다.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자, 기축, 경인이면은 인목재성이 뜰 수 있죠. 그러면은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 어찌 되느냐? 인중에 있는 간목이 천간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성이잖아요. 만약에 이 재성이 어떻게 뜨느냐? 뭐 갑신, 절지로 뜰 수 있죠. 그죠? 갑오사지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죠? 갑오사지로 올라오든가 갑신 절지로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러면은 이 사람이 언제가 문제가 생기느냐? 재성의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이 갑신년에 재성에 문제가 생기면 갑기합토에 갑자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목 재성이 경금 입장에서는 갑목 재성이 이 시기에 손재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신충 내 가정궁 충하죠. 갑신 운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하지만 이런 운이더라도 만약에 대운에서 갑목을 살려주는 뭐 개해 대운이다. 아니면 뭐 이민 대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목 대운에 해당이 되면은 이 갑목 재성이 아주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대운에서 역시 대운이 뭐 신미 대운이다. 뭐 기미 대운이다. 기미 대운, 갑신년, 기사 경호, 신미월 뭐 이러면은 정말 이 내가 힘들어지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제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던가 아니면 이거 누구예요? 이거 배우자 아니에요? 배우자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경인, 신묘 역시 신묘 역시 묘 중에 이제 을목이 투관하는데 했을까요? 자, 신묘일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묘에서 투관할 수 있는 글자가 을목이잖아요. 그러면은 을은 어디에서 죽죠? 술에서 묘지죠. 을의 사죠. 그러니까 해에서 사지, 술의 묘지, 유의 절지 이렇게 되죠. 근데 을해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묘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생겨요. 해묘 목국에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술년이나 을술은 올 수가 없으니까 을유년 이렇게 올 수 있죠. 을유년. 그러면은 이, 이 을유년 같은 경우는 천충지충 현상들이 생기죠. 천극지충 현상들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을유년에 언제 월에서 따져보면은 을경합금에 무인 기묘 경진 신사 그러니까 경진 신사년에 이 을목이 안 좋죠. 왜냐면은 경진 신사는 금이잖아요. 경진은 진유합금에 을경합을 합해버리고 신사도 역시 금이에요. 신사도 사유축에 금극목 해버리잖아요. 그죠? 경진신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때 이 신금은 재성이 문제가 생긴다. 재성 문제 생기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뭐 복합적으로 금전적이든 내 배우자가 문제가 있든 내가 아프든 뭐 실패나 부도 이런 돈 날릴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그 영향이 좀 약하다, 강하다를 또 대운에서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운에서 이 목을 살려주는 수가 천간에 뜨던가 이러면 그래도 그 흉함이 덜하겠지만 대운에서도 역시 뭐 경술대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이 을목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묘 그 다음에 임진은 뭐 없으니까 계사면은 사중에 있는 병화가
돈이네요. 그죠? 재성이니까. 계사일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중에 있는 병화가 뜰 수 있죠. 재성이 뜬다. 그러면은 어떻게 뜨냐? 이렇게 병술로 묘지로 뜰 수 있는 해가 있죠. 그렇죠. 뭐 육식갑자 돌아가다 보면은 살면서 병술년이 온다. 근데 이렇게 이 병술년이 오는데 이 계수 입장에서 연운이든 월운이든 세운에 뭐 임수든 계수든 더 있으면은 수국화하니까 병화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 와중에 뭐 그러니까 병술년에는 어떻게 오죠? 월이 병신합수에 무자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그러니까 무술, 기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 때,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 식상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떠 있는 이 병화 재성이 술에 들어간다. 그리고 해월에는 또 절지다라고 하면은 이 재성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흉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신 만약에 어쨌든 이거는 이제 포태로 죽이는 거니까 하지만은 이 병화가 이제 생기가 있어지는, 그러니까 뭐 그 세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운에서는 뭐 인년이든 그뭐 갑인대운이든 아니면 뭐 병인대운이든 뭐 이런 식으로 병화가 대운에서 살아 있으면 이렇게 운이 오더라도 크게, 그러니까 손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사, 그 다음에 갑오, 갑오. 자, 갑오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갑오 사지죠. 오중에 있는 정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중에 정화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오느냐? 갑오일주가 정축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정축년. 그리고 이 정화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정축년이 오면은 지난 시간에 됐듯이, 그러니까 정축년이 온다라고 하면은 정화가 상관이 축 묘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정임한 목에 이민년.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이민 사지지만은 인호술의 정화니까 그래도 이민에서는 죽지 않아요. 이민, 계묘도 괜찮고,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개축월이 있네요. 개축월이. 그러니까 정축년 개축월이 임자 개축월에 문제가 생겨요. 개축월, 임자월. 그러니까 정축년 임자 개축월에 정화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내 일지에서 투관한 상관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 만약에 정축일간이다라고 봐도 임자 개축월에는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 합해서 이런 그 묘지 절지에 놓이기 때문에 정축일간 자체가 임자 개축월에는 힘들어요. 힘들다. 조금 힘들다. 하지만 내가 사주 원국이 포국이, 그러니까
뭐 목화가 중중해서 임자 개축을 희신으로 반길 때에는 그래도 뭐 좀 달라지겠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임자 개축 월이 세운이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하니까 더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갑오일간이 이렇게 일지에서 투관한 정화가 정축 묘지로 들어갈 때 이 그런 해가 오죠. 그러니까 육식갑자에서 해가 오는데 월에서 개축 임자 개축 월 이때에는 정말 그런 현상들이 강하게 생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운이나 아니면 뭐 주변 환경에서 그러니까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나 뭐 그것까지 이제 확장시켜서 보면 좀 그렇겠지만은 내가 그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죽을 운인데 만약에 뭐 내가 뭐 죽을 운이지만은 내가 놓여 있는 환경이 되게 좋은 환경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그 병원 의사 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건강 관리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맨날 뭐 이렇게 담배 피면서 술 많이 마시고 이런 사람하고 같은 날 같은 한 시간에 태어났도 수명은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어, 생활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수명성은 좀 좌우가 되는데 어쨌든 안 좋은 시기에는 비슷하게 겪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뭐 몸을 돌보지 않고 산 사람들은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관리하면서 자기 몸 관리하면서 좋은 거 먹어가면서 건강 검진하면서 산 사람들은 이렇게 뭐 정말 안 좋은 눈에도 그래도 관리 받아가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날 1시에 이렇게 태어나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같은 날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이렇게 통변하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시점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베이스를 안 깔고 맞춰보세요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맞춰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그러니까 맞춰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어쨌든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맞추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양파 껍질 까듯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벗겨 나가면서 물어보면서 맞춰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어느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하고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맞춰본 다음에 좋았다고 하면은 이 시기가 좋았으니까 요 운은 좋은 운으로 해가지고 그 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보고 그러니까 저 시기에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 안 좋은 거를 이렇게 상황을 살펴봐 가지고 다음에 오는 그 시기도 안 좋게 적용을 해가지고 통변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그 사주 통변하는 게 이 학문에 기초해서 글자를 최대한 그러니까 공부한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응용해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담이 좀 길었고요. 어쨌든 자,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자, 갑오 일주 지나서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적어봤죠. 을미다라고 하면은 기토 뜨잖아요. 그러면은 전 시간에 한 그 기토 똑같아요. 기축, 그죠? 기축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기축년에 기토가
합돼서 가는 해, 월, 뭐 이때를 좀 보시면 되고 또 어,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기토가 무력해지는 시기, 합돼서 죽는 시기, 이때가 문제가 생긴다. 을미, 그 다음에 병신, 병신정유, 이 병신정유 이 일간들은 금이 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성이 천간으로 경금이나 신금이 투간해도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술, 기해, 기해. 해면은 해중에 기해일주 해당이 되겠네요. 기해면 해중에 있는 임수 뜨는데 이미 진으로 온다. 임진년이 오겠죠. 당연히 임진년 오고 그리고 이 임수가 합해서 무력해질 때 그때 운이 오죠. 그러면은 임진년 잠깐만요. 임진년 같은 경우는 어디 보자. 정임한 목에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아, 그러니까 임진으로 오면은 크게 이제 월운에서 오는 그 글자들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발생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정의만목의 경자신축, 이민, 계묘, 갑진, 갑진 괜찮아요. 을사, 병호, 정미, 정미 정도 될 것 같은데 정미 정도 조금 타격은 있는데 기해일주가 대운에서도 그러니까 이 무술이나 무술대운이나 어 그렇죠. 정미대운 이 시기에는 축진파에 정임합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또 정미대운 정미월 뭐 이런 식으로 저 임수 재성 금전적인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해, 경자면 경자도 해당이 되죠. 자수가 식상이니까. 자, 경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 자수가 개수로 뜨잖아요. 그죠? 개수로 뜨는데 경금 입장에서는 경자 사지인데 이 개수 뜨면은 사지가 발동한 거예요. 사지 발동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신이 뜬 거죠. 경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지 발동이다. 그러면은 어쨌든 식상 이 사지가 떴는데 떠서 그러니까 개미 묘지에 들어간다. 그리고 무오 기미월이죠. 개수는 무오 기미월에 사지가 식상이 죽을 때 문제 생기는 거죠. 그죠? 무오 기미월. 또 천간에서도 어, 이 개수를 합하는 그런 개수를 극하는 뭐 토나 화운일 때 뭐 정미 뭐 토 그런 운일 때 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대운에서 어 같이 뭐 대운에서 뭐 임수다 금수나 뭐 그런 운이면은 개수가 그렇게 죽진 않으니까 내 식상이 죽진 않으니까 크게 문제는 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제가 여담이 좀 길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자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